여러분 안녕하세요. 글공장 책공장의 문을 연 이채훈 작가입니다. 앞으로 글공장 책공장은 여러 작가분들이 자신만의 개성을 뽐내면서 글쓰기와 책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제가 첫 번째 작가인데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고양이도 이해하는 철학입니다. 고양이도 이해하는 철학 어떤가요? 흔히들 철학은 어려운 것이라 생각하시는데 태고적부터 인류는 생존을 위해 철학을 해왔습니다. 저는 밤하늘의 별을 보고 우주를 논한 원시인의 마음으로 철학을 하면 철학이 가장 쉽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양이도 이해하는 철학 시리즈를 펴낼 생각을 한 것은 보통 사람들도 철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고양이도 이해하는 철학 시리즈를 기획하고 써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이 유튜브에서 여러분은 고양이도 이해하는 칸트, 고양이도 이해하는 쇼펜하우어, 고양이도 이해하는 데카르트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6차례에 걸쳐서 고양이 시리즈의 첫 번째 책 고양이도 이해하는 니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 고양이도 이해하는 니체 이미 출간되어서 서점에서 팔리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읽어보시면 좋을 겁니다. 이제부터 고양이도 이해하는 니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니체는 접근하기 쉽지만 가장 난해한 철학자입니다. 니체는 20세기를 관통한 철학자입니다. 니체는 1900년에 사망했습니다. 19세기를 마감하고 20세기를 여는 시기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깊습니다. 지난 100년간 니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였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선 지금도 니체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철학자입니다. 구글 검색 결과를 보면 니체는 마르크스, 프로이트와 더불어 최고의 조회수를 자랑하는 세거드지요. 아마존 책방에서도 니체는 단연 베스트 작가입니다. 우리나라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젊은이라면 니체의 책을 한 번쯤 들춰보았을 것입니다. 그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철학자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서점에서 문학 코너를 차지하고 있는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책이 지닌 문학적 가치 때문이겠으나 상업적 배려도 한몫한 탓이겠지요. 그만큼 니체는 문학과 철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대중성을 지닌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막상 니체의 책을 펼쳐든 독자는 어리둥절해집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쏭달쏭해집니다. 니체의 책은 보통의 철학책과는 많이 다릅니다. 칸트나 헤겔처럼 논리 정연하지도 않고 질서 정연한 이론적 체계도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나 데카르트 같은 합리성이나 이성주의도 없습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책이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니체는 이론 체계를 다룬 책을 한 권도 쓰지 않았습니다. 니체는 체계를 세운 철학자라기보다는 한 사람의 시인, 예언자였습니다. 니체는 자신만의 글쓰기 스타일로 책을 썼습니다. 그는 실제로 보기 드문 스타일리스트였으며 책이 나온 지 100년이 훌쩍 지났으나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사로잡고 놀라게 합니다. 니체는 자기의 정신세계는 매우 넓기 때문에 어떤 책에 하나만을 품을 수는 없다고 자랑했습니다. 니체의 거의 모든 책에는 아포리즘과 시적 메타포말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은 래퍼의 중얼거림처럼 어휘가 풍부하고 다채롭지만 혼미스런 철학적 단상으로 가득합니다. 니체는 서양 철학의 주류인 형이상학과 인식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그의 책에는 과장, 아이러니, 유머, 진지함, 논쟁, 허구 그리고 모순과 불일치로 가득한 단편적인 격언 모음이 가득할 뿐입니다. 니체의 책은 다른 철학책들처럼 어려운 개념이나 복잡한 논리가 없어서 잘 읽힐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같은 책은 난해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철학적 소양이 조금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잘 읽히지요. 그것은 저자가 이 책을 왜 썼으며 어떤 방향을 제시할 것이며 어떻게 결론을 내릴 것인가를 아주 친절하게 로드맵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끈기 있게 읽어나가면 맥락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니체의 경우는 전혀 사정이 다릅니다. 책을 시작하자마자 광기 어린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가 하면 머나먼 고대 그리스로, 고대 이스라엘로, 고대 로마로 독자를 데리고 갑니다. 디오니소스, 아폴론을 비롯한 그리스 신화의 세계, 예술을 비롯한 유대 문화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장착되어 있어야만 니체는 문학적 소양, 철학적 소양 나아가서 신화적 소양, 심리학적 소양을 겸비해야만 읽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많이 팔리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을 끝까지 독파한 사람은 극히 드문 것입니다. 그런데도 니체의 책은 꾸준히 많이 팔립니다. 사람들이 니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니체에게 매료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그것이 나에게 한동안 큰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내린 결론이 니체의 글이 지닌 독특한 스타일이었습니다. 독자들은 니체가 던지는 시적 메타포와 아포리즘이 풍기는 향치를 좋아합니다. 니체의 책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아무 책, 아무 페이지를 펼쳐 읽어도 이해가 쉽고 얻는 것이 많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책을 읽고 정독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니체는 머리맡에 두고 아무 페이지나 들춰보고 한 구절만 얻어도 독자를 충만하게 만드는 철학자입니다.
아니, 니체는 철학을 말하고 있지만 철학자가 아니고 시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시인이 아닙니다. 니체는 무당입니다. 그는 주술에 걸린 사람처럼 자기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고 세상과 우주에 대해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랑이 심하고 철학자가 아닌 예언자처럼 글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마치 신들린 것처럼 말입니다. 흔히 니체는 망치를 든 철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내게 있어서 니체는 예술가이고 무당이었습니다. 영감에 의한 글쓰기를 선보인 니체의 책은 수많은 저자들의 영감의 원천이었습니다. 그것은 관습을 뒤흔들고 새로운 가치를 도입하는 니체의 호소력에서 비롯되었고 니체를 20세기를 관통한 철학자로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